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기능 중에 목깎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까지 저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모델링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다양한 상황들, 그래서 이제 돌출하고 회전 기능만 저희가 배웠으니까 그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예제에도 완성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목깎기, 그리고 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못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영상에서 이제 그 중에 목깎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목깎기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스케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단축키 지정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거기 약간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거 수정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스케치 상황에서 이제 목깎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스케치 작성해야 되니까 스케치 시작 단축키가 S였죠. S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XY 평면 정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임의의 형태를 하나 그릴게요. 자, 일단 선으로 그릴 거고 선 단축키가 L이었죠. L 해가지고 원점에다가 이렇게 딱 녹색이 딱 되게 붙여주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빼서 한 100mm 100. 자, 화면 좀 축소해서 끝을 봐야겠죠. 선의 끝을 보고, 자, 위쪽으로 이제 60mm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30mm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30mm 갈 거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40mm 가고, 요 위로 올라올 때는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이랑 딱 높이가 맞을 때 딱 클릭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석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옆에 하고 이제 같은 위치가 일치하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하게 와서 이제 여기서 수평하게 오고 아래쪽하고 저렇게 추론선이 딱 이어져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점과 위치가 딱 맞게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클릭 닫아서 끝내주면, 마지막에 클릭이 잘못했나 보네요. 그쵸? 자, 컨트롤 Z 요거 하나만 다시 할게요. 라인 해서 L 해서 여기서 여기 클릭해주면 이렇게 딱 수직한 조건까지 들어가서 딱 완성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클릭할 때 약간 마우스가 흔들렸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너에다가 제가 이제 목깎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넣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쪽에 있는 목깎기는 여기 이렇게 목깎기가 있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뒤에 이제 F라고 나오는데, 원래 스케치 목깎기에는 단축키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F를 강제적으로 넣었어요. 근데 저 F라는 단축키는 이미 다른 명령에서 한번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델링 쪽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목깎기 기능이 저 F라는 단축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제가 중복되게 넣었어요. 제가 그때 확인하려고 했던 건 중복해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느냐 였거든요. 저는 충분히 문제가 안 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기로는 중복해서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스케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스케치 조건이잖아요. 스케치 조건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그다음에 우리가 모델링 형상 모델링 쪽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 상황이 다른 걸 인지하면 똑같은 단축키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지껏 대부분 3D CAD들이 그게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스케치 단에 있는 목깎기에다가 F라는 단축키를 할당을 하니까 스케치 단에서 F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용이 되네? 그러면 둘 다 구분을 할 수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스케치 쪽에서 쓸 수 있게 되니까 모델링 단에 있는 단축키가 막혀버립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기 목깎기는 단축키를 쓰지 않고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자, 이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고, 자, 목깎기 반지름은 지금 2로 하면 티가 잘 안 날 테니까 5로 바꿀게요. 5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요 코너에 있는 점이 선택되는 점이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점에다 갖다 대면 한 방에 딱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점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죠. 이러면 이럴 때는 선 두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 선과 요 선. 그쵸? 이렇게 목깎기를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명령을 끝내지 않은 상태로 다른 코너를 하나 더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쵸?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치수 구속 조건이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치수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가고, 어차피 두 개 같은 값이니까
동등한 반지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동일 조건이 들어갑니다. 구속 조건으로 두 개가 같다라고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두 개가 설계적인 개념에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치수가 같았지만 내가 저 두 개 중에 한쪽만 치수를 바꿀 수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명령을 한번 종료하시고 오른쪽 클릭 여기서 못갖기 반복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따로 주셔야 돼요. 따로 줘가지고 여기에도 치수 구속 조건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적인 개념이다. 자, 어찌됐든 이제 요렇게 이제 세 군데에다가 제가 못갖기를 줬습니다. 줬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뾰족한 코너가 둥글게 되는 형상을 모두 다 못갖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현실적인 개념에서 여기서 못갖기인 애와 못갖기가 아닌 애가 있습니다. 못갖기인 애는 뭐냐면 못갖기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뾰족한 모서리가 생기고 그 모서리를 깎아서 둥글게 만들었다가 못갖기예요. 그래서 못갖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못갖기라는 말 뜻이. 그러면 여기는 뾰족한 모서리가 생기고 깎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뾰족한 모서리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여기 재료가 다 날라갔죠. 날라갔으니까 저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저러려면 뭐 퍼티 같은 걸로 메꾸든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못갖기가 아니다. 우리 용어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다 못갖기로 사용을 하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3D 작업을 안 했고 뭘로 했다? 2D 작업을 했다. 2D 때는 코너가 이렇게 되든 어쨌든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너를 둥글게 했어요. 그러니까 2D 작업 기준으로 보면 2D에서 우리가 도면 그리는 작업 기준으로 보면 어찌됐든 코너가 생기고 모서리를 깎았잖아. 근데 이게 실제 제품을 제작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2D 작업할 때는 우리가 실제 제조 환경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다 그냥 코너 생긴 거를 우리가 2D 기능으로 봤을 때 그냥 깎았어. 그러니까 다 못갖기야. 이것도 못갖기야. 저것도 못갖기야.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2D 도면만 우리가 2차원 도면만 다룰 때는 그냥 이 코너도 저 코너도 다 못갖기였는데 이게 3차원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3차원 데이터는 뭐하고 연동돼요? 제조하고 연동돼요. 캠하고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캠에서는 모서리를 깎을 거냐? 여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모서리를 덜 깎아야 됩니다. 모서리를 만들고 나서 모서리를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게 못갖기고 여기는 뭐예요? 모서리를 만들면 안 되죠. 만들지 않고 애당초 덜 깎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제조 환경에서는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D 작업하면서 미국 애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개념이 나눠져야 되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필렛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2D 때는 다 필렛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갑자기 필렛으로 부르고 그러면 기존의 필렛을 불렀던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요. 미국 애들이 저렇게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3D CAD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했냐? 자, 필렛은 못갖기로 치환을 했었어요. 이전에 2D 때. 그쵸? 그래놓고 얘를 부를 말을 그 못갖기 말고 다른 말을 뭘 쓰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서 어떻게 해요? 얘는 한글로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영어를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벤트 헬프 파일 F1 누르면 나오는 헬프 파일 가서 보면은 필렛을 못갖기라고 부르고 이거를 라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못갖기라는 용어 자체에서는 안 맞죠. 왜냐면 용어의 개념상으로는 얘가 못갖기야. 모서리가 생기고 둥글게 깎은 거야. 얘가 못갖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바꿨어야지 왜 그렇게 안 바꿨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는 뭐다? 그 이전에 이미 2D CAD에서 필렛을 못갖기로 사람들이 다 외워버린 거야. 필렛은 무조건 못갖기야 라고 외워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필렛은 못갖기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필렛을 못갖기로 유지를 한다. 요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못갖기에서 라운드라는 용어가 나오면 라운드가 뭐다 라는 거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렇게 이제 용어가 나눠지게 된다
라는 거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고. 자,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목깎이든 라운드든 전부 다 목깎이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해가지고 나갈게요. 나가고 이제 얘를 돌출을 시킬게요. 자, 돌출 단축키가 2죠. 2. 자, 이렇게 되고 요거 100mm 100 이렇게 돌출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스케치상의 필렛의 한계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스케치상에서는 스케치가 그린 프로파일상의 필렛을 넣을 수 있긴 하지만 돌출돼서 생기는 요 모서리 여기엔 필렛을 못 줘요. 돌출 이후 생기는 이 모서리 얘는 필렛을 못 주죠.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돌출하는 방향과 일치되는, 그러니까 내가 모델링 명령으로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일치되는 요 라인 선상에서는 요 코너에서는 둥글기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행 방향과 직각이 되는 이 코너에서는 목깎이를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델링 쪽에 목깎이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깎이 기능은 스케치 단에도 있고 모델링 단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양쪽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 목깎이를 스케치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케치 단에서 해줘야 되느냐, 모델링 단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스케치에서 하는 게 나? 목깎이 모델링 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보면 여기 3개 지금 목깎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목깎이 기능으로 색상이 가능하죠. 자, 여기 목깎이 보시면 단축키가 F가 들어가 있습니다. F인데 저거는 원래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가 단축키를 수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F 눌러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게 제가 스케치에서 F를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단축키를. 그래서 저는 그때 스케치에 사용이 돼서 양쪽 다 사용되나 보다 했더니 걔가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얘가 막혀버렸네요. 결국 지금의 인벤터는 여전히 분명히 작업 환경이 다른 스케치가 아닌 다른 환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축키로는 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벤터만의 단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솔리드웍스 쓸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왜 소프트웨어 업체들,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거를 어차피 작업 환경이 다른데 스케치는 스케치 작업 공간이 따로 있고 그런데 왜 단축키를 저렇게 똑같은 단축키를 써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지? 저는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제가 프로그래머는 아니니까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뭘 해줄 거냐? 단축키를 수정을 할 겁니다. 다시. 단축키는 그때 도구에 가면 여기 옵션에 보면 사용자와 있었죠. 사용자와. 여기서 지정을 해줬었고요. 사용자와 클릭. 여기서 키보드 탭. 그쵸? 키보드 탭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F가 지정된 게, 목깎이가 지정된 게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목깎이. 스케치의 목깎이도 F를 쓰고 있고, 모델링의 목깎이도 F 쓰고 있는데, 저 원래대로 스케치에 있는 목깎이 F를 X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니? 델리트로 지워야 되나? 델 지우고 엔터.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F 눌러볼까요? F. 그러니까 목깎이 명령이 실행이 되네요. 원래 이제 인벤터는 초창기에 모델링 쪽에 목깎이 F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스케치 작업 공간과 모델링 작업 공간을 나눠서 똑같은 단축키로 각각의 기능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시스템의 방향성은 그렇게까지 수정이 안 돼 있다. 제가 프로그래머라면 그렇게 되게 개발을 할 텐데 그렇진 않네요. 어쨌든 스케치단에 이제 그 목깎이를 단축키로 쓰려면 다른 알파벳을 지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똑같이 5로 하고요. 이 상태에서 요 모서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둥글게 만들 모서리 있죠. 모서리 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모서리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둥글게 된다. 저 이쪽도. 그리고 이제 저 안쪽도 해야 되는데 안쪽 하려면 저기 이제 여기 요 모서리가 보이도록 이제 얘를 이제 뷰의 방향을 돌려주죠, 우리가.
근데 돌려줄 필요 없이 가려져 있어도 거기에 갖다 대면 이렇게 선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화면을 돌리지 않고 이 상태로 클릭해서 여기도 이렇게 목깎이를 넣어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확인. 자, 이쪽은 스케치를 통해서, 이쪽은 목깎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목깎이를 줬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둘 다 된다고 하면 뭘로 하는 게 낫냐? 그래서 저도 이걸 예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스케치 단에서 필렛으로 하는 게 나은가? 모델링 단에서 필렛을 하는 게 나은가? 라고 막 고민을 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의 저는 핵심을 뭘로 봤냐면 만들어지고 나서의 용량의 차이로 봤습니다. 용량의 차이로 봤는데 그건 여기서 시연하진 않을게요. 앞에도 용량 비교할 때 제가 이제 이 방식으로 한번 저장하고 저 방식으로 한번 저장해서 용량을 비교해서 봤잖아요. 근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필렛은 스케치 단에서 하나 아니면 모델링 단에서 필렛을 하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아요. 미세하게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케치 단에서 목깎이를 한 게 약간 용량이 작아요. 근데 거의 티 안 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그거를 고민해 가면서 작업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 그냥 본인이 편할 대로 나는 모델링 단에서 하는 게 나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델링 단에서 하시고 나는 스케치 단에서 필렛을 주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취향대로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케치 단에서 가능한 필렛들은 스케치 단에서 끝내는 쪽입니다. 스케치 단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굳이 그런 거에 제한 없이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케치 단에서 하든 목깎이 단에서 하든. 자, 어찌됐든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작업한 돌출 1과 목깎이 1은 선택을 하고 델리트 다 지우겠습니다. 사용된 스케치 피처까지 한꺼번에 다 싹 다 지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목깎이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형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일단 탭은 3D 모형 탭으로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쪽 평면, 이 평면을 선택을 해서 클릭. 자, 여기다가 이제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 두 점 중심을 이용을 해서 자, 원점에다가 이렇게 하나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자, 요거는 100 탭 100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중심점을 원점을 다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빼서 여기서는 40 탭 40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스케치 마무리. 자, 홈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홈 버튼 눌러서 기본 등각으로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돌출해 줄게요. 자, 자, 일단 안쪽부터 돌출해 줄 건데 여기는 30mm로 올릴게요. 30. 아이고, 엔터를 쳐버렸네요. 컨트롤 Z 다시. 자, 자, 여기 선택하고 30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적용해 줄게요. 적용. 왜냐면 이 스케치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는 60 할게요. 60 하면 안쪽 구멍이 잘 안 보이나? 좀 낮출까요? 안쪽에 파여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낮춰서 60이 아니라 30? 40? 40은 너무 작나? 45. 좀 안쪽이 좀 많이 보이게. 자, 45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목깎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F. 자, F로 목깎이 기능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제 최신의 형태인 특성 팔레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목깎이 기능이다. 기능에 대한 이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세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다 라고 하고 뒤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선택에서 여기에 이제 목깎이의 반지름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5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5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고급 특성이 있고 여기를 확장하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옵션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요 고금 특성을 거의 일반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는 반지름값만 입력하고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이제 둥글게 하고 싶은 모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서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 그럼 거기가 둥글게 이렇게 목깎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려져 있는 부분, 지금 요 안쪽에 파진 부분에 요쪽에 있는 요 모서리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화면을 굳이 돌릴 필요 없이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 모서리다라고 표현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나온다는 거. 요거는 인벤터의 상당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굳이 화면 돌려가면서 목깎기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 있는 라운드 형태죠. 라운드든 안쪽에 있는 필렛이든 모두 다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면 동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반지름 값을 하나를 바꾸면 얘를 바꾸면 얘도 무조건 따라서 바뀌겠죠. 왜냐면 같은 목깎기 명령을 통해서 생성된 애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비활성화되는 고급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 모서리 선택, 모서리 체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자동 모서리 체인은 솔직히 말하면 이 형상, 지금 이렇게 생긴 형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동 모서리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어져 있는 선들, 지금 보면 이 선하고 이 선 쭉, 그러니까 이 선이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모든 이제 연결되는 모서리를 체인을 해준다라는 건데 다 저 모서리가 얘처럼 각이 지게 돼 있으면 체인을 안 해줍니다. 예, 요게 체크돼 있어서 체인을 안 해줘요. 체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각이 없이 우리가 이제 접한다 그러죠. 접하는 형태로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지 체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그 접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내가 선택한 모서리에 접하는 형태의 모서리 선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자동적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목깎기 2라는 피처가 하나 생겨요. 그렇죠? 목깎기 2라는 피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얘 목깎기 반지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 목깎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뜨고 여기서 내가 이제 요 목깎기 반지름을 아니야 10이야. 주면 10으로 커지죠.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그쵸?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값이 동시에 바뀐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다. 컨트롤 Z. 컨트롤 Z 한번 더 해서 목깎기 일단 날려줄게요. 날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려야 될 거는 자, F 목깎기 실행을 할게요. 이제 요 세트 선택 세트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목깎기를 줄 때 아까 동시에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5야. 근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건 5가 아니라 3이야. 목깎기가. 반지름이 다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못 주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깎기 다시 실행하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목깎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F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3으로 딱 바꿔서 땅 이렇게 주겠죠. 그럼 반지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목깎기 3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된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꼭 따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저장할게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목깎기라고 할게요. 이름을 목깎기. 자, 그리고 다시 01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존재한다는데 대체하겠습니다. 예, 해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할게요. 파일을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여기서 목깎기 0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목깎기 02 저장 01로 저장하고 02로 저장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저장한 게 02니까 지금은 목깎기 02가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요 목깎기 02는 제가 수정을 할게 요 목깎기를 날리겠습니다. 컨트롤 목깎기 요 두 개를 다 날리고 자, 방금처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작업하는 방법, 이제 반지름이 다르니까 이 있는데
자, F. 못 깎기 실행을 하고요. 한글이니까 한영 전환하고 F. 못 깎기 실행하고, 일단은 5로 줄게요. 5 주고 나서, 이제 아까 어떻게 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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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나서, 반지름 다른 거 줘야 되는데, 그때 이걸 종료했잖아요. 확인하고. 종료 안 하고, 여기서,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에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칸이 하나 추가가 돼요. 그리고 값을 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2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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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짜리, 2짜리. 그래서 확인. 요즘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깎기라는 게 아까는 반지름이 다른 게 있으니까 두 개로 생성이 됐는데 목깎기 피처가 하나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 안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 반지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반지름 수정하고 이쪽 반지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다. 취소. 수정한 걸 일단 취소할게요.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에 가서 목깎기 02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고 여기 목깎기 반지름이 2가 아니라 3으로 줬었나 보네. 일단은 조건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목깎기 다시 02로 가서 더블 클릭하고 이제 이쪽은 3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요 두 개의 이제 용량의 차이. 만약 이제 저게 이제 저렇게 한꺼번에 작업한 것과 죄송해요. 목이 자꾸 잠기네요. 나눠서 작업한 거.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거 테스트 안 해봤어요. 테스트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어느 쪽이 더 낫다. 아니면은 이전에 이제 스케치에서 목깎기 했던 것과 그 모델링 딸에서 목깎기를 한 거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걔랑 똑같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목깎기 다시 02를 보면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눠 작업한 거죠. 용량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목깎기 다시 02 용량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172, 176, 128 얘도 뭐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로 얘는 유의미한 정도로 여기의 크기 자체는 차이가 그 유의미한 정도로 안 나는데 디스크 할당 크기는 차이가 나네.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크기 자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큰 거는 이제 목깎기 다시 02죠. 목깎기 다시 02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작업한 거. 두 번 나눠서 작업한 거고, 이제 요거는 하나로 통합해서 목깎기 다시 01은 하나로 통합해서 작업한 거. 확인해보면, 목깎기 다시 01은, 목깎기 다시 01이 두 개로 나눠 작업한 거네요. 목깎기 다시 02가 하나로 통합해서 작업한 거. 그러면은 두 개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작업하는 게 용량이 더 작을 수 있다. 목깎기 다시 01이 더 용량이 작았으니까. 그쵸? 왜 헷갈리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목깎기 다시 01이, 그쵸? 목깎기 다시 02가, 그쵸? 지금 보면 목깎기 다시 02가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작업한 거니까 이쪽이 용량이 살짝 크다.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작업하는 쪽이 더 낫겠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정도의 수치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작업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장점은 없잖아요. 네, 장점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관리입니다. 관리가 그럼 여기에서 내가 목깎기들을 반지름이 다른 걸 저렇게 다 한꺼번에 줬어. 계속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세트를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작업했다 그러면 모든 목깎이 값을 다 여기 와서 요 한 칸에서 다 수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이제 관리 차원, 그리고 이제 요걸 하나로 통합하면 뭐가 짧아져요? 피처 트리 자체가 짧아지니까 좀 더 이제 제어해야 될 피처의 수가 줄으니까 그런 장점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관리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다. 용량보다는 파일 용량보다는 관리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저렇게 하나의 목깎이 기능에 여러 개의 세트를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목깎이 02는 X 버튼 눌러서 닫을 거고요. 자, 목깎이 01을 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목깎이를 다시 날리겠습니다. 이 목깎이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델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자, 다시 F 눌러서 목깎이를 실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선택 세트다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건 이제 하부에 있는 옵션들인데, 일단은 뾰족한 모서리를 따라 롤이라는 게 꺼져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취소. 자, 요 위에다가 구성 요소를 하나 형상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죠. 중심점 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찍고 요렇게 해서 원을 대충, 일단 반지름 지정 안 하고 대충 놓을게요. 대충 놓고 여기서 여기는 요 모서리에서 여기 요 끝단까지 이렇게 접하는 기호 나왔을 때,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접하는 기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최소 거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거리를 1mm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의 붙다시피 됐는데 얘를 좀 원을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리고 여기도 D 치수 해가지고 단축키 D죠. 요렇게 하고 여기도 접하는 표시가 나와라.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D. 네, 나왔네요. 좀 움직이니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1mm 띄울게요. 1mm 띄우고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해서 얘의 지름을 한 20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마무리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돌출을 할게요. 2 해가지고 항상을 돌출해주고 그냥 10mm만 돌출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목깎이를 줄 건데 어디 줄 거냐면 여기에 줄 거예요. 여기에 주는데 목깎이 반지름을 5로 줄 겁니다. 5로 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틈이 몇 mm예요? 1mm죠. 1mm면 반지름 5가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F 5를 줄게요. 5를 입력을 하고 땅 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 반지름 5인 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 5인 원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은 형상적으로 얘가 더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1mm 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1mm 밖에 안 되니까 4mm만큼 이렇게 연장돼서 튀어나가야 돼요. 튀어나가고 잘린 형태. 그러니까 이 반경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반경이 유지되면서 잘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가 뾰족한 모서리를 따라 롤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에 키포인트를 두는 거냐면 요거 요 면, 그러니까 코너에 있는 요 모서리가 뾰족하게 유지되는 거를 핵심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일직선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필렛의 반경이 가변 반경이라고 하는데 가변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죠. 예, 반경이 줄어들어야 돼요. 필렛이 들어갈 수 있게. 정면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요 코너를 살리는 걸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이 필렛의 반경이 요 형태가 유지되는 형태로 그렇게 작성을 할 거냐. 요 끝단이 딱 맞고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는 거죠. 뾰족한 모서리 따라 롤이라는. 그래서 저 코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동일한 반경으로 목깎이를 주고 그 대신에
추가적으로 형상 쪽에서 이제 모자라는 쪽은 목깎이 주고 나서 잘린 형태로 구성을 할 거냐라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형상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 그냥 매끄럽게 갈 수 있게. 그러면서 요 하부 형상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뾰족한 모서리를 따라 롤입니다. 체크 끄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능은 저런 거를 해줄 때 사용하는 거다.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닐 때는 얘는 전혀 아무 기능을 안 해요. 아무 기능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ESC 눌러서 그냥 종료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F.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보면 가능한 곳에서 롤링 볼이라고 있어요. 예,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목깎기가 3군데 이상 돼야 돼요. 3군데 이상. 그러면, 자, 여기 코너. 반지름 5로 할게요. 5로 해서, 자, 여기 코너. 모서리 2개죠. 요 상태까지도 저 롤링볼은 의미가 없어요. 롤링볼이 아니고, 3개가 되면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롤링볼이라는 건 3개의 목깎기가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을 정확하게, 이게 입체 형상이니까 8분의 1, 9. 8분의 1의 9 형태. 9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 형태로 정확하게 이게 9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가능한 곳에서 롤링볼이다. 끝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볼의 형태를 띠고 있다. 9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서 롤링볼이라고 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필렛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필렛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필렛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필렛 가공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안 생깁니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필렛 기능으로 못 살리니까, 강제적으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 저쪽에 이제 각 코너에서 이제 알 처리를 가공을 해버리면, 플러스 누르고,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C 중심점 1 해서, 자, 여기서 접하는 거. 접선 형태로 이제 얘하고, 이쪽 모서리, 그 다음에 얘하고, 이쪽 모서리가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름이 10이어야겠죠? 반지름이 5였으니까. 10인 상태로, 마무리하고 돌출 2로, 요만큼을, 그쵸? 파야겠죠? 끝까지 다 파겠습니다. 끝까지 다. 관통으로. 그쵸? 전체 관통.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2개의 모서리. 여기까지는 필렛 기능으로 구현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반대쪽. 자, 이쪽도, 자,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이쪽 코너에서, 컨트롤 쉬프트 C 중심점 1. 자, 이렇게, 안 잡히게,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놓고, 자, 탄젠트, 접하게, 접선, 선택하고, D, 치수기, 여기서 10, 하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돌출 2, 단축키 2죠. 자, 선택하고, 마찬가지 파고, 전체 관통, 확인해주면, 원래 이제 코너들을 이렇게 관통해서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끝이 이렇게 뾰족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끝에 뾰족한 부분은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렛을 3군데에서 할 때는 저렇게 날카로운 데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남겨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쪽을 처리를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준다? 완전한 구의 형태로 처리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롤링볼이라고 얘기합니다. 롤링볼의 형태로 처리를 한다. 자, 그쵸? 자, 컨트롤 Z로 처리하려니까 오래 걸리네요. 스케치한 거 다 날려야 되니까. 어쨌든 컨트롤 Z로 또 날릴게요. 이쪽에 필렛 준 것까지 다 날렸습니다. 여기 필렛 준 것까지 날렸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F. 자, 그러면 이제 요 가능한 곳에서 롤링볼을 끄면 어떻게 되느냐? 끄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뭐가 다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셋백이라고 합니다. 셋백. 셋백은 좀 더 이제 넓게 처리를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 셋백 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한쪽에서 봐야 돼. 한쪽에서 이렇게 딱 보면, 셋백 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반지름 5가 되는 구처럼 이제 처리가 돼요. 끝단이 처리가 되는데 이 안쪽에서 원래 이게 반지름 5가 되는 구면은 뭐 롤링볼이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이 좀 날카로워지니까 요 주변의 경계를 더 둥그스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요거 반지름이 5예요. 5짜리 셋백을 해줍니다. 근데 셋백 양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셋백 양을 좀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저 옵션을 끈 상태에서 들어가는 이 셋백을 세트백을 기본 세트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목깎이를 5를 줬을 때 요 안쪽에 반지름이 5가 나오게. 그러면 이제 셋백 양이 어떻게 되냐면 셋백 양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 9가 끝나는 그러니까 여기 요 4분의 1 원이죠. 4분의 1 요 호가 끝나는 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셋백 양이라고 하거든요. 셋백 양. 그러면 얘가 5고 이거 반지름이 5니까 얘 셋백 양은 10이에요. 10짜리 길이 10짜리 셋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셋백이라고 우리가 세트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필렛 반경의 2배가 기본 세트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곳에서 롤링볼을 꺼버리면 기본 셋백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어쨌든 설계적인 부분보다는 제품의 형상적인 부분이에요. 형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코너를 롤링볼로 처리를 할 거냐, 셋백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냐는 거기에 따라서 가공의 조건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품 형상을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에 따라 설계자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 실무 경험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셋백을 처리하지 않고 롤링볼로 그냥 끝냅니다. 롤링볼로 끝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셋백을 하는 경우도 있죠. 셋백을 해주면 좀 더 이제 여기가 뾰족하지 않고 좀 더 둥그스름한 형태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거다. 그래서 롤링볼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8분의 1 9의 형태로 볼 형태로 딱 만들어주고 그 볼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걸 꺼주면 세트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완만한 형태의 코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체 피처 유지인데 이거는 되게 복잡한 형상이 나와야 돼요. 이게 복잡한 형상에서 필렛과 어떤 형상들이 맞물려질 때 거기에 이제 필렛 연산을 내가 지금 선택한 모서리만 할 거냐 아니면 선택한 모서리가 아니라 그 선택한 모서리에서 다른 데로 이어지는 연장선상까지 계속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저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저게 꼭 구분이 되는 부분이 생길 정도로 복잡한 모델링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억지로 저런 복잡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전체 피처 유지는 체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과 만날 때 어떤 복잡한 형상과 만나는 부분에서의 계산 자체가 상당히 매끄럽고 잘 되기 때문에 저쪽을 체크해 주는 게 낫고 체크를 끄고 쓰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예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있다. 어쨌든 얘를 끄고 킬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단순한 형태에서는 이거에 따른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돼야 돼요. 나중에 혹시 그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버튼은 당연히 지금 작업한 거 놔두고 추가로 하나 더 연속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요때 작업한 거, 저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작업한 거는 뭐예요? 별도의 목깎이 피처가 됩니다. 그렇죠? 별도의 목깎이. 여기를 선택하지 말고 딴 쪽을 선택할까요? 자, 이쪽을 선택할게요.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이렇게 선택할게요. 별도의 목깎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확인 누르면 목깎이 4에 목깎이 5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목깎이를 내가 목깎이를 종료하지 않고 목깎이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쪽에서 아직 설명 안 된 게 한 가지 더 있죠. F. 자, 요거는 자동 모서리 체인입니다. 자동 모서리 체인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보면 알겠는데 나는 분명히 요 모서리 지금 마우스 갖다 댄 모서리가 이 모서리 하나잖아요. 여기다 갖다 댔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 선택이 쭉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접하는 형태여야 됩니다. 끝에 이음들이 저 모서리 선의 이음들이 접하는 형태가 돼야지만 저게 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선 내가 어떻게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선만 선택해서 못 깎기를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꺼주시면 돼요. 끄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한 3으로 줄일게요. 줄여서,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딱 내가 선택한 데만, 이 선만 해준다. 만약에 내가 선택한 거 취소하고, 체크하고, 선택하면, 쭉 이어서 간다. 요게 이제 자동 모서리 체인이다. 근데 요거 한번 선택하고 나면은 못 바꿉니다. 이렇게 활성화 자동으로 꺼져요. 선택 못하게. 이렇게 된다. 요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겠죠. 이제 그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됐고, 플러스 버튼까지 설명이 됐고, 그 옆에 추가적으로 있는 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ESC. 자, 앞에서 준 못 깎기들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되게 될 거. 자, F 눌러서 이제 못 깎기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 추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터인데, 선택 필터인데, 선택 우선순위를 모서리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모서리 선이 떠요. 요 면에다 갖다 대면 면은 안 뜹니다. 그쵸? 지금 모서리가 우선순위 필터고, 그 다음에 요 필터를 내가 요걸로 바꾼다, 밑에는 이제 선택 우선순위를 모서리 루프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모서리에만 갖다 대도 어떻게 돼요? 면 전체가. 그쵸? 면 전체가. 여기서 난 요 모서리의 아래쪽 면인데? 라고 하면 여기서 그쵸, 요렇게 위쪽에서 요렇게 요게 이제 바뀌는 게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게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서 루프 요렇게 좀 기다리고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택 필터가 자동으로 뜨죠. 여기서 내가 이쪽 루프, 이쪽 루프, 이쪽 루프 이렇게 선택을 골라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모서리 하나만 선택해도 그 모서리를 포함하는 면이 갖고 있는 모든 모서리를 한꺼번에, 이걸 이제 우리가 3D CAD에서 다루는 개념으로는 루프라고 해요. 루프. 지붕이다 라고 해서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 개념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요거는 피처입니다. 피처가 지금 보면 돌출 2, 돌출 3, 돌출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돌출 2로 생긴 거는 요 바깥에 있는 전 영상. 그 다음에 돌출 3으로 생긴 거는 뭐예요? 내부 모서리죠. 내부 모서리. 피처에 대한 우선순위는 잠깐만요. 컨트롤 Z. 선택이 돼버렸네. 선택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X로 그냥 선택 취소할게요. 요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요 구멍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원. 그쵸? 돌출사.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어떤 모서리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피처로 생긴 형상 자체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명령으로 생긴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돌출 1이 요 내부 구멍을 이제 해준 거고, 돌출 2가 요걸 해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X 눌러서 돌출 2다 라고 하면, 그쵸. 돌출 2가 얘잖아, 얘. 얘를 선택을 하면, 얘는 필렛을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이 형체하고 합쳐져서 갖고 있던 모서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출 2를 클릭을 해보면 선택이 안 됩니다. 돌출 3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고, 대신 내부에 있는 여기는 선택이 안 되죠. 요 모서리. 왜냐면 돌출 3이라는 게 이제 요 형태, 안쪽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돌출했으니까. 그래서 피처로 발생된 형체에 따라서 내가 목깎기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잘 안 써요. 피처 단위로 하는 거는 잘 안 써요.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피처 단위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 자, X 버튼 다시 이제 끌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전체 솔리드 형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냥 형상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덩어리의 형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에 대해서 다 필렛을 준다. 이때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죠. 두 칸으로 나눠져요. 다 선택한 건데 왜 두 칸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보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얘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필렛입니다. 필렛. 얘는 뭐예요? 라운드입니다. 라운드예요. 그래서 개수가 나오죠. 필렛이 몇 개고,
라운드가 몇 개다. 이 하나의 솔리드에 필렛 모서리를 몇 개가 선택되고 라운드 모서리를 몇 개가 선택된다. 요게 이제 반지름 값이고 9개, 17개인데 세는 거는 이제 9개가 더 간단하겠죠. 이게 필렛이니까 1개. 그렇죠. 여기에 필렛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모서리에 5, 6, 7, 8. 요거 하나까지 포함하면 총 9개. 9개의 필렛이 선택되고 나머지 라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코너 형태가 이제 17개가 된다. 여기서 내가 이제 몇 개를 빼겠다라는 건 그런 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얘는 무조건 전체 형상이니까. 이걸 빼고 싶으면 이거를 선으로 바꿔서 선으로 바꾸면 추가가 되죠. 빠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솔리드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가 뺄 수는 없어요. 굳이 뺀다 그러면 필렛과 모서리를 구분해서 뺄 수는 있으려나? 자, 그쵸? 필렛 부분만 하겠다. 그쵸? 요렇게. 뺀다고 하면 난 필렛 부분만 할 거야. 아니면 라운드 부분만 할 거야. 그쵸? 요 두 개는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제어를 해줄 수 있는데, 추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선택 필터다. 자, 컨트롤 Z로 취소했습니다. 자, 다시 F. 자, 그래서 요 하단에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 선택 필터고, 필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 좀 제약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필렛을 쓸 때 여기 4개 중에 다른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씩 선택하는 게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게 더 솔직히 말하면 편해요.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굳이 이제 요거, 루프라는 게 나눠져 있다라는 건 조금 안타까워요. 그나마 이제 쓸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루프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 면이 갖고 있는 4개의 모서리를 필렛을 하겠다 그러면 루프를 쓰면 편해요. 빠르게 선택이 되니까.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좀 빠르게 선택이 좀 이게 위쪽에 있는 루프냐, 아래쪽에 있는 루프냐에 대해서 좀 선택하는 게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어하기 좀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루프 방식은 솔리드웍스가 좋습니다. 솔리드웍스 필렛 써보신 분들, 저 목깎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굳이 이걸로 규정을 안 해요. 걔는 선택할 때 내가 모서리 선을 선택하면 그 선에서만 이제 목깎이를 해주고, 내가 루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 면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내가 필터를 조정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면이 선택돼요. 그럼 그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가 필렛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제 이 필터를 가지고 전환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솔리드웍스. 그 점에서 이제 목깎이, 그러니까 모델링 쪽의 목깎이 기능은 솔리드웍스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필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남은 건 요 위쪽인데, 자, 위쪽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수 반지름, 즉 반지름이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는 뭐냐면 변수 반지름입니다. 자, 변수 반지름을 클릭하면 모서리를 다시 선택하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주면 칸이 자동으로 2칸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위치가 0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 끝에서 한쪽이 시작이고 한쪽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5 들어가 있고, 여기 클릭하면 5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은 내가 위쪽 0인 데서를 클릭했을 때 빨갛게 표시되고 반지름이 표시되는 게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1이 끝입니다. 1. 여기가 5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아니라 비율로 1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센트죠. 1이면 곱하기 100이니까 100%. 저 선에 내가 선택한 모서리선의 100%를 얘기를 하는 거고, 100%에서 요쪽 끝단과 요쪽 끝단의 요 반지름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자, 다르게 주면 여기는 제가 20을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은 20을 주고 시작은 5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반지름이 점점점 변해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변수 형태, 변수 반지름 이제 목깎이를 해주면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고급 특성에서 부드러운 반지름 변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평면도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편한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곡선이 유지가 되죠. 이게 뭐냐면 접하는 형태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방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가변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 나가는 쪽에서 이렇게 수평하게 접하는 형태로 끝나서 나갑니다. 이걸 이제 부드러운 변이, 반지름 변이라고 하고요. 이제 얘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 반지름을 사선으로 연결한 것처럼 직선의 형태로 처리를 해줍니다. 내가 이제 저 변이를 어떻게 해줄 거냐, 부드럽게 연결될 거냐, 연결해줄 거냐, 저 목각기의 변화를 부드럽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눈에 보이면서 직선적으로 딱 끊기게 가져갈 거냐, 그거를 정의해 주는 게 여기 고급 특성에 있는 부드러운 반지름 변이다. 요게 하나 추가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을 이제 변수 형태로 우리가 가져갔는데, 요렇게 가져갔을 때, 홈 버튼 누를게요, 홈 버튼. 요렇게 가져갔을 때, 그럼 요렇게만 제어 가능하냐? 아니, 내가 제어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던가, 점 추가가 있죠? 아니면 마우스를 요 선 있는 쪽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노란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클릭을 딱 해주면 칸이 하나 추가되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비율적으로 0.18. 그럼 난 20% 지점이다. 라고 하면 저 전체 길이 20% 지점이다. 0.2 해주면 돼요. 그렇죠? 20% 지점에 여기 반지름은 15?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20에서 15로 갔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딱 꺾이게. 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딱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 비율상 한 75%? 0.75 지점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10으로 줄어.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서 15로 늘었다가 10으로 줄었다가 20으로 다시 넓어진. 그렇죠? 이런 형태. 그래서 중간에 포인트가 내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계속 늘려줄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계속 가변이 되게.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가변되게. 계속 반지름 형태가 바뀌는.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지름이 바뀌니까 들쑥날쑥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목각기를 줄 수 있다. 이제 이게 변수 형태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목각기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목각기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학연 기능 3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목각기는 우리가 줄 일은 없겠죠. 컨트롤 Z. 솔직히 기계 설계 쪽에서 저런 식으로 막 목각기를 막 형태를 바꿔가면서 준다 그러면 거의 이제 미친 사람 취급 받을 겁니다. 저거 가공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대부분 저런 쪽은 이제 산업 디자인에 관련된 외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어쨌든 이제 저런 기능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각기 요거 한 거 이제 델리트로 지웠고요. 다시 F 눌러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안 된 게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 세트백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셋백. 예. 그쵸? 셋백은 예로 가능한데, 예로 가능한 건 뭐냐면, 기본 셋백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반지름 5로 줄게요. 10은 너무 크니까. 5로 주고.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얘를 끄면, 기본 셋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백 양을 조정을 못해요. 그러면 얘는 뭐냐? 셋백 양을 조정을 합니다. 클릭 해주면, 이렇게 되죠. 예. 꼭지점 선택. 그래서 요 꼭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럼 모서리 1, 2, 3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진하게 표시된 애가 있습니다. 1 여기 딱 클릭을 해주면 2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랗죠? 3 하면 여기. 그러니까 얘가 1 모서리 1, 얘가 모서리 2, 얘가 모서리 3예요. 그럼 셋백 양을 다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모서리 1에서는 기본 반지름이 5니까 5보다 얘는 기본적으로 플랫 반지름보다 커야 돼요. 지금은 셋백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롤링볼이에요. 롤링볼 상태고, 그러니까 내가 준 목각기의 목각기의 반지름보다 작을 수 없어요. 셋백을 줄 때는 무조건 걔는 포함하고 거기서 여기 7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나눠지는 여기까지 이 높이가 7이 되는 거고, 요 둥근 데서 이렇게 더 삐져나온 게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필렛 반경보다 작은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셋백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15. 자, 이렇게 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죠. 길게 뻗어나가잖아요. 길게 뻗어나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 정도로 줄까요? 10.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약간 타원 비스무리하게 타원은 아니고, 애매한 이제 폴리라인. 요 반경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스텝백량을 따로 줄 때, 저것도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적으로 이제 저 부분 형성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텝백을 제가 저렇게까지 따로따로 써본 적은 제가 일하던 분야에서는 굳이 저렇게 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스텝백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롤링 볼 형태로 주로 사용을 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스텝백량을 내가 일일이 다 제어해야 된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스텝백을 사용을 하는데 스텝백량을 다 저렇게 일일이 제어하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겠죠. 모서리 세트백 추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셋백량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때, 기본 셋백을 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요 옵션으로 끝납니다. 옵션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각 모서리별로 내가 셋백량을 조정해서 세트백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능에 대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더 있어서, 그거는 지금 작업한 거 다 지울게.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 선택하고 델리트. 자, 사용된 스케치까지 싹 다 지울게. 이거 스케치가 안 지워졌네. 스케치 2도 델리트. 싹 다 지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학생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강사분도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영상들을 좀 찾아보세요. 제 영상 말고 다른 분들이 강의하는 영상들, 특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나오는 형상을 모델링하는 영상들을 잘 보시고, 거기서 이제 목깎이를 처리하는 걸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는 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MFG 채점을 해보면 MFG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목깎이 처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도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들의 잘못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하나 할 건데, 일단은 대충 지금 형상은 대충 만들게요. 나중에 이제 요 전산응용 기능사 도면 드리면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올 거긴 하지만,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요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지금 이제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직사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점 중심 직사각을 이용을 해서 클릭하고 전체 크기를 100백 할까요? 지금 뭐 크기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탭 100. 네, 100에 100짜리 이렇게 정사각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십자 형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십자 형태. 십자 형태를 빨리 만드는 방법이 직사각, 이걸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이 점 직사각을 이용을 해서, 물론 이거 꼭 십자를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산응용 기능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뭐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치수 D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를 일단은 여기 좀 크게 줄게요. 10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께도 똑같이 10을 줄 겁니다. 10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거 70. 아이고, 점을 찍어버렸네. D 선선 찍을게요. 점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도 70 똑같이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일단 요것만 있어야 되게 한 원통이 하나 필요해서 2D 스케치 한 번 더 할게요. 2D 스케치 시작. 그래서 여기 XY 평면,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은 중심하고 수직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D. 수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원점. 선택해서 높이는, 한 70, 80 정도? 80 정도 주고, 이 원의 지름은 70보다 크게, 얘도 80 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수직, 키보드 I죠, 단축키. I,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점하고 원점. 클릭해가지고, 중앙에다.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줄게요. 돌출 2. 자, 원부터 돌출할 겁니다. 선택하고, 이거는 대칭으로 갈게요. 대칭으로 가서, 여기도 80. 80, 길이 80만큼 돌출을 할 거고, 확인. 그 다음에 돌출 2.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요 사각 제외하고, 얘는 한 방향. 방향은 이제 기본 값으로 가고, 높이는 10으로 주겠습니다. 10으로.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적용을 눌러주고, 그럼 스케치가 아직 살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까지 십자를 다 선택을 해주고, 십자 영역을 다 선택해주고, 얘는 뭐 해줄 거냐면 여기서 다음까지 눌러주면 이 원에서 딱 닿게 이렇게 끝나죠. 확인. 자, 아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걸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줄게. 원래 이제 네 군데 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할게요. 자, 여기 클릭을 하고 스케치 작성 해주고요.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원을 대충 이제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 건데, 원의 반지름부터 D, 반지름의 지름부터 요건 되게 18 정도 주고, 바깥으로 삐져나갔네요. 바깥으로 삐져나갔으면 중심점을 잡고 안쪽으로 들여줄 거고, 여기서 코너에서 D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접하게 최소 거리가 이제 2mm가 되게, 그다음에 요 면에서 여기까지 접하게 최소 거리가 이런 2mm가 되게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마무리. 그 다음에 돌출 2 단축키 2죠. 높이는 3 정도 해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능력 기능사, 아니면 지금 제 영상에서 이제 오토캐드로 전산능력 기능사 이제 한쪽 설명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저런 형태, 이 형태를 다 가공으로 요 빈 공간을 깎아서 만들려고 그러면 가공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공으로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주물이라는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부어가지고 기본 형태를 잡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필렛을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필렛은 가공, 그러니까 쇠를 깎아서 필렛을 만드는 건 되게 가공비가 많이 드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둥글게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요새 와서는 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캠을 사용하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작업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요새는 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쇠를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둥글게 쇠를 깎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낭비가 많다. 아무리 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물을 하게 되는데, 주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물 때 설명을 했지만, 쇳물을 녹여가지고 틀에다 붓는다 그러면 형상 자체가 직각으로 딱 꺾여 있는, 날카롭게 뾰족하게 돼 있는 모서리 쪽에는 쇳물이 제대로 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물 형상은 주물 표면이 면과 면이 이어지는 쪽에는 둥글기를 줘요. 전부 다 필렛 또는 라운드를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주물 형상을 할 때 이제 필렛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이제 주물 형상을 쓰는 필렛 같은 경우는 이제 목깎이 값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3입니다. 특히 전산능력 기능사 같은 자격시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기본값 3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F 해가지고 목깎이를 들어가죠. 자, 3이라는 걸 넣어요. 3. 3 값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게, 이제 요 부분의 필렛인데, 일반적으로 외곽이니까 이제 여기, 이 코너 둥글기까지 좀 줘야겠다. 코너 둥글기까지 좀 주는 게 낫겠네요. 둥글기를, 계산을 해봐야겠네. 코너까지 라운드 처리를 좀 해줍시다. 아이고. 거리를 좀 측정을 할게요. 측정할 때는 도구,
측정해서 자,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냐? 아이고 내가 2mm를 줬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여기서 이 원까지 중심까지 거리 11 그쵸? 중심까지 거리가 11이다. 그러면 모서리 반지름을 11로 주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F 다시 하고 11부터 쓸게요. 11 해서 4개 코너 이쪽 코너 이쪽 코너 이쪽 코너 그 다음에 저쪽 요 모서리의 코너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4개 코너 해서 확인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상부에도 내가 필렛을 준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여기에도 필렛을 주거든요. 여기도 필렛 주고 여기도 필렛 주고 이때 이제 잘못 주시는 게 어떻게 주냐면 목깎기를 하고요. 여기 필렛을 줘요. 반지름은 3이라 그랬으니까 3을 줄 거거든요. 3을 줘요.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필렛을 줘요. 자,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제품 형상을 디자인할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바닥판이 여기가 일자로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거의 대부분. 이걸 이렇게 들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들어버리게 되면 이쪽에만 질량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뭐 뭉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보기가 안 좋고, 물론 이건 줌을 때는 이렇게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도 처리가 되고 저렇게도 처리가 되는데 이쪽이 일자가 안 나오는 게 시각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설계를 할 때 무조건 이 베이스가 일자가 나오게 해줘.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학생들은 이제 개념이 아직 희박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강사도 이렇게 처리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강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뭔데 그 순서를 네 멋대로 정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그렇게 해요. 디자인을 할 때. 저쪽을 들어버리지, 이 형상을 들어버리지 않는데 이걸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완성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들려버려요. 이렇게 형상을 안 가져가요. 이걸 안 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가 먼저냐면 얘가 먼저예요. 얘가 일자가 나오는 게 먼저기 때문에 필렛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들어가고 얘가 나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일자가 딱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반경은 전체 테두리를 쭉 잇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모서리는 가변을 안 줘요. 가변을 안 주고 그 연속성을 쭉 유지하게 해줘야지 형태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얘는 가변이 되는 거죠. 이 라운드에 맞춰서.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는 애가 매끄럽게 쭉 연속성으로 이어가고 거기에 특별하게 돌출된 애가 가변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형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들한테 필렛 처리를 할 때 이 필렛 순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필렛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MFG 2급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델링 요 자격시험에서는 이 필렛 순서에 따라서 감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그 문제에 있는 형상하고 필렛 형상이 다르게 간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감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일부 강사님들이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게 들어 올려진 형태는 중량이 더 나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쪽이 더 두껍게 되고 들려 올라갔으니까. 얘랑 중량이 달라요. 중량이 다른데 걔가 같은 거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질량이 달라버리면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형태고 다른 물체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옳다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막 뭔데 그냥 거기에 둥글기만 처리하면 됐지 뭐 옳고 그름이 어딨어 누구 맘대로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은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 억지만 피는 거야. 근데 그나마 이제 이쪽은 조금 나아요. 이쪽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하시는 강사님이 적은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들을 리브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보강대라고 하는데 보강대 처리를 할 때 필렛을 줄 때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전혀 안 가르쳐 주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심하게 잘못되는 게 뭐냐면 자 F 해가지고 필렛을 줄게요. 필렛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렇게 줘. 그리고 이렇게 줘. 지금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필렛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날카로워져요. 일반적으로 안 해요, 이렇게. 그나마 요 위는 좀 난데. 컨트롤 Z. 저 위는 이제 둥근데 라운드 진대에서 들어가니까 좀 난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F.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필렛을 하고 이렇게 필렛을 해요. 그렇죠? 위아래 다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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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을 해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F. 이렇게 이렇게 필렛을.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죠. 일단 주물에서는 이건 피해야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면. 그래서 이런 개념을 모른다고 하면, 저게 잘못됐다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은 주물 형상에 대한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는 쪽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뾰족하게 모이는 곳이 생기는 형상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도저히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순서를 다르게 한다면 F 저런 뾰족한 곳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 여기도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 그리고 한 점으로 모이는 형태의 목각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걔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은 특히 이 리브 쪽에서 그렇게 뾰족하게 생긴 쪽, 바깥쪽으로 벌어져 나가면서 필렛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이 돼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강사님들이 강의하는 그 영상에서. 그러면은 그 강사님들은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강사님이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 필렛의 순서가 잘못했다는 걸 설명을 할 거냐? 설명 안 하겠죠. 왜? 자기가 그려놓은 모델링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필렛이 여러 개가 교차하는 형체, 특히나 저걸 가장 많이 쓰는 게 주물 형체인데, 주물 형체에서 필렛을 주실 때는 최대한 모이는 형체가 없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필렛 형태가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자, 컨트롤 Z. 자, 이제 요 리브 전체에다가 이제 필렛을 줄 거잖아요. F. 일단, 필렛이 진행되는 진행 방향으로 올라가는 선들의 필렛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가잖아요. 저 리브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 한꺼번에 선택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요것도 추가돼야 돼. 요거 하나 뺄까요? 일단 뺄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빼먹었을 때도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빼먹었을 때도 이제 나중에 이상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 빼고 이제, 한 개 모서리 뺐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F.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에 쭉 선택되죠. 왜냐면 계속 연속대로 탄젠트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빠진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F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빠진 거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저렇게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빠진 걸 발견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목각기 여기서 수직한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를 다시 그냥 추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주는 게 좋아. 우리가 뭔가 중간에 빼먹었어. 내가 모서리를 선택했는데 빼먹었으면 다른 작업을 하고 나중에 더 추가를 하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3D의 장점이 뭐예요? 3D CAD의 장점이 피처 트리가 존재를 하고 내가 작업한 순서에 따라 피처가 정리가 돼 있고 사용된 기능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 기능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빠진 거를 추가해 주는 게 맞지. 그거를 나중에 별도의 목각기 명령으로
이거 빼졌으니까 지금 못 갖게 해야지 못 가게 명령을 별도로 쓰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 못 갖기에는 못 갖기를 주는 순서가 있다. 못 갖기가 여러 개 크로스가 될 때. 그렇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실 거는 요런 거겠죠. 지금 제가 이제 순서를 하기 위해서 두 개로 작업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럼 저게 한꺼번에는 안 되냐. 어차피 다 못 갖기 3인데. 그럼 한꺼번에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저는 원래 이제 한꺼번에 해도 돼요. 한꺼번에 해도 다 둥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할 때도 가능한 순서는 맞춰서 하세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다 먼저 선택을 해주고, 다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택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따로따로 선택을 하죠. 하나. 예, 이거 다 선택해줘야 돼. 일일이. 예,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일일이. 예, 이렇게 선택해줘야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죠? 예, 돼요. 예, 잘 돼요. 바깥으로 뻗어 나가지도 않고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네. 그렇죠? 자, 둥글게. 예, 여기까지. 그리고 또 밑에도 또 이거 쭉 다 돌아가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따로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X. 여기. 여기는 이제 똑같이 번거롭죠. 다 일일이 어차피 일일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일일이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쵸? 다 선택됐죠. 이래놓고 확인하던가 아니면 플러스 버튼 눌러도 되죠. 플러스 연속해서 할 거니까. 그래놓고 여기를 선택하면 뭐야? 이거를 다 일일이 선택을 안 해야 되잖아. 한 번에 끝. 내가 작업하기 편해서 그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작업하기 편해서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꺼번에 가든 두 개로 가든 큰 차이는 없다 그랬잖아요. 용량적으로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엄밀히 보면 두 개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용량적으로 두 개 나눠서 한 게 경량이 적었어요. 한꺼번에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요거를 하나로 합치는 이유는 관리적인 포인트다. 근데 작업할 때 편한 게 다 그냥 한꺼번에 일일이 선택하는 것보다 둥글게 다 만들어주고 요거 한 번 선택해서 쫙 다 이어서 선택되게 하는 게 훨씬 작업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 작업의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목깎기에 대해 설명할 건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목깎기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워본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죠. 목깎기 반지를 입력하고요. 모서리 선택하고 끝.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그 기능이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목깎기도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알아두고 활용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